다른 거라고. 자,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내용을 볼게요. 알짜힘과 힘의 평형. 알짜힘은 뭐야? 알짜힘이 힘의 총합. 힘의 함량. 오케이. 알짜힘. 함량. 자, 알짜힘은 알짜힘. 자, 이거를 F 넷이라고 NET 넷 붙이면 알짜라는 의미로 씁니다. 물리나 뭐 다른 화학에서 알짜 총합이라는 거죠. 얘는 수학적으로 시그마 F라고 합니다. 작용한 힘의 합을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이 알짜힘에 의해서 물체는 뭘 해요? 운동. 가속 운동하죠. 예. 자, 물체는 힘이 있어야만 운동합니까? 아니죠. 힘이 없어도 운동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자체가 뭐야? 힘이 없어도 운동은 합니다. 예. 자, 힘이 있으면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힘,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 자, 변화의 원인을 힘이라고 하자라고 뉴턴이 정의를 했죠. 그렇죠? F는 ma 얘기하는 거죠. 얘기.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 자, 힘의 3요소.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 대답해야지. 벡터량. 자, 힘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힘이 작용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요. 작용점. 자,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요. 자,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가 이제 뭐야?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표현할 때 벡터량으로 표현하죠. 자, 여러 가지 힘 중에 중력. 자, 중력. 자, 중력이 뭐예요? 중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 뭐가 있으면 잡아당겨요? 질량이 있는 오케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자, 얘는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 식이 뭐죠? 만유인력 식 뭐야? F는 mn 분의 G R의 제곱분의 gr 제곱 라지 M 스몰m이죠. 그렇죠? 자, 이 만유인력이야. 빨리 안 나요? 이거 만유인력이야. 자,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고 이게 곧 중력이고.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무슨 수업 들은 그러니까 F는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m. 이게 뭔지 몰라? 뭐 인간이요? 이게 뭔지 몰라? 아니, 글씨를 전에 했던 거 아닌가? 이거는 통합과학 때 다 했던 거예요. 그죠? M이 질량이고 R이 거리, 반지름. 그죠? G가 뭐예요? G가 만유인력 상수예요. 자, 뉴턴 이제 물리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있는 문자의 의미를 모른다. 자, 어떤 문자가 나왔는데 처음 보는 식이다. 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는데 대답 못한다. 틀린다. 그럼 쳐맞아야 되고. 자, 만유인력이 중력이고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무게라고 하죠. 오케이. 자, 무게. 자, 무게 웨이트. 얘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mg라고 하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죠. 됐습니다. 자, 질량 가진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에 의해 지구사의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에 끌어당기는 힘을 만든다. 이걸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은 물체 질량 비례하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중력이 있겠구나. 가 먼저 생각나야 돼. 그죠? 연지가 아래 방향에 힘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얘가 1번입니다. 1번. 물체가 있다. 그럼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탄성력. 탄성력이 뭐예요? 탄성력 튀어오르는 거. 탄성력. 그쵸. 뭐 어떤 느낌이 딱 들면 돼요. 탄성력. 탄성력.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탄성력.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용수철을 예로 다 설명을 하죠. 용수철. 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 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자, 용수철이 있을 때, 자, 용수철에, 자, 이렇게 늘어나죠. 얘를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어떤 질량이 m인 물체를 여기 걸면 살짝 놓으면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 늘어난 길이를 뭐라고 해요? x라고 합니다. x 변형된 길이. 자,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이 자, 원상태로 잡아당기려는 용수철이 원래 얘를 윗방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그 힘을 뭐라고 한다고? 탄성력. 그게 탄성력 또는 복원력이라고 한다고. 그죠? 자, 이 탄성력, 폭원력, 탄성력. 자, 얘는 이제 누가 제일 처음에 알아냈어요? 훅. 자, 훅이라는 과학자.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훅의 법칙. 자, 탄성력은 뭐가 클수록? 늘어난 거리. 그렇죠. 늘어난 거리. 거리. 변형된 길이. x가 클수록 탄성력이 커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상수. 비례상수 k가 있겠죠. f는 kx 끝입니다. 예. 개간단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왜 붙을까? 원래 형태로 돌아가. 그렇죠.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서. 그렇죠?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게 후계 법칙이에요. 오케이. 와우.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됐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요렇게 자, y축이 f, 작용하는 힘, x축이 변형된 길이야. 자, 그랬을 때 변형된 길이가 클수록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 리니어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뭐라고 해요? 자, x와 y축의 관계 이걸 뭐라 그래요? 가속동과 비례가. 비례관계. 그렇죠?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비례상수를 K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K는 뭐야? 기울기야. X축과 Y축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용수철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이 비례상수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와우. 용수철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얘가 용수철 개 단단한 용수철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K 값이 커집니다. 단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단단하면 아무리 힘을 크게 줘야지 얘가 변형이 조금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용수철. 용수철이 걔 약한 용수철이야.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자, 뭐는 똑같아? 비례한다.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라는 사실은 똑같아. 뭐가 달라? K가 나. K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용수철의 고유한 성질, 용수철 상수라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식이 계속 나올 거야. 뭔가 비례해. 비례한데 얼마나 비례해? K만큼 비례해. 근데 그 K는 뭐야? 그 물질의 고유한 속성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다 외웠죠? 다음. 자, 수직항력은 뭐예요?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뭐예요? 수직항력. 자, 이름에 답이 있어요. 이름에 답이 있잖아. 탄성력. 이름에 답이 있죠. 중력. 다 그죠?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 어떤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떤 면이 있으면 이 면에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온유가 있네요. 온유가 있어요. 자, 온유가 있는데 온유가 있으면 일단 1번이 뭐라 했어? 온유가 있으면 일단 뭐야? 무게를 재야 돼. 그쵸? 무게가 있어. 졸라 나가겠지. 자, 무게가 졸라 나갑니다. 지구가 개세게 잡아당겨. 중력. 근데 중력이 개세게 잡아당겨 온유가 밑으로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 버티는 수직항력. 그렇지. 여기 있는 요 받침대가 얘를 받쳐주니까. 자, 받침대가 받쳐줘. 받침대가 온유를 이렇게 받쳐줘. 자, 이 받쳐주는 힘을 뭐라고 한다? 노멀 펄스. N이라고 표기합니다. 얘를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자, 이 수직 항력은 정해진 값일까? 아니죠. 자, 내가 선생님이 가서 자, 온유를 자, 내가 추가적으로 손으로 눌렀어요. 자, 100N을 더 눌렀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도 온유는 안 내려가. 왜? 수직 항력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야. 수직 항력은 뭐야? 이 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만큼 맞춰주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수직 항력이야.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항상 존재해. 그래서 그 접촉면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 거야. 라는 거야. 항상 존재해서 항력인 거예요? 수직으로 저항 아니 그 항력이야. 저항한다는 의미의 항력이야. 그 항이 아니고. 그 항이 아니야. 저항한다는 힘이야. 자, 오케이. 저항력. 자, 얘 어떤 면이 있잖아. 얘가 눌러. 자, 얘 이렇게 펜으로 눌렀는데 이렇게 안 눌려. 왜 안 눌려? 이 면이 이 펜을 뭐야? 반대 방향으로 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있기 때문이야. 항상 수직 항력은 받쳐주는 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해. 오케이. 자, 됐습니다. 마찰력이 뭐야? 운동 방해하는. 맞아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왜 뭐가 운동을 방해해? 만남 접촉. 자, 그거죠.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온유가 있었어요. 자, 온유를 끌고 가요. 자, 온유를 자, 이렇게 끌고 가요. 이쪽으로 끌고 가요. 자, 온유를 끌고 가면 자, 그러면 얘가 한 번만 딱 끌면 쭉 움직입니까? 안 그렇죠. 왜 안 움직여요? 자, 요 표면이 그죠? 거칠거칠 하니까 이 표면하고 이렇게 뭐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이 아랫면하고 윗면 만나는 두 면은 상호작용을 해. 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운동하는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 온유가 이렇게 가면 뭐야?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어떻게 한다? 얘가 움직이는 걸 방해한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걸 마찰력. 마찰력.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접촉을 해야 돼요. 얘를 꼭 접촉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자, 마찰력은 따지고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에이스니까 설명해 줄게요. 자, 온유를 잡아당겼어요. 자, 10N 잡아당겼어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마찰력 얼마게? 10보다 큰 거 아닌가? 10보다 크면 생각해봐. 운동하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10보다 크면 내가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절로 간다는 얘기야. 말이 돼? 안 되잖아. 맞네.
그렇지. 10이네. 정지 상태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같아요. 땡기고 만들어 가는 거지,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정지 상태에서는 항상 뭐다? 외력과 마찰력은 항상 같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정지 마찰력. 자, 정지 마찰력. 정지 상태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 X축이 외력이에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Y축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45도입니다. 외력과 마찰력이 똑같다. 무슨 상태일 때? 정지일 때. 오케이, 정지일 때. 자, 그러다 외력이 특정 힘 이상이 되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요 꼭지점을 뭐라고 할까?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자,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뭐가 있다? 최대값이 있다는 거야.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와 관계 있을까? 뭔가 고유한 거예요. 그렇죠. 고유한 성질에 관계가 있죠. 여기, 그쵸? 여기 뭐야? 온유의 여기 굴곡과, 그쵸? 울퉁불퉁한 정도. 자, 이거에 영향을 받겠죠. 또 뭐? 온유의?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얘가 살짝 떠 있어. 그럼 쉽게 움직이겠지. 온유의 뭐에? 무게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면을 서로 누르는 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수직항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하면 돼. 온유가 있는데 온유의 무게만큼 누르는데 요 위에 누가? 자, 요 위에 윤재가 서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더 세게 누르는 거잖아. 그럼 마찰력이 더 커. 정지 마찰력이 더 커진다고. 움직이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한 번 미끄러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미끄러지면 그때부터는 운동 상태야. 얘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 운동 마찰력. 정지 상태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외력과 똑같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면 이제 뭐야? 미끄러지기 시작해.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 오케이? 완전 달라. 이런 복잡하죠, 그죠? 마찰력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자, 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저 왜 내려가요, 근데 저거? 뭐가? 처음에 근데 멈췄다가 왜 내려가요? 멈췄다가 왜 내려가냐고?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이게 그 마찰력이 왜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눌려있는 걸, 처음에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안 움직이다가, 자, 내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는 거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확 가는 거. 얘가 이렇게 상호작용 하다가 얘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갑자기 약해져. 그치?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이렇게 쓸려가는 상태가 어때? 마찰력이 더 작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에 아빠 자동차가 이제 가다가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얼음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촥 미끄러져. 그럼 마찰력이 굉장히 작아져. 그러니까 얘가 많이 미끄러져.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얼음판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ABS 시스템이 작동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오토매틱 브레이크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미끄러졌다가 다시 굴러갔다가 미끄러졌다가 굴러갔다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된다고? 운동 마찰력 됐다가 정지 마찰력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운동 마찰력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것보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굴러가는 게 어떻게 요 사이 값을 가니까 마찰력이 더 빨리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얘기 알지? 한 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정지하기 힘들잖아. 마찰력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래.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자, 이게 그래서 뭐 가만히 이렇게 당기고 있다 갑자기 갑자기 하면 확 들리는 거야.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는 상태의 상호작용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력. 장력은 뭐예요? 장력. 끌어당기는 장력 줄의 힘이죠. 줄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줄은 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로 너 밀 수 있어? 못 밀죠. 줄은 무조건 잡아당겨야 돼요. 자, 줄은 어떻게 돼요? 양쪽 끝에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자, 장력은 쉽게 얘기하면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요. 근데 얘의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같아. 한 줄의 장력은 동일해.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나오는 줄은 질량이 없어. 질량이 0이야. 그리고 변형이 안 돼.
고무줄처럼 변형이 안 돼. 자, 물리에서 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설정돼 있어. 오케이. 자, 양쪽에서 물체를 당겨 한 줄에 걸리는 줄의 장력은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얘가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고 질량도 없어. 오케이. 자, 요 조건을 알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많습니다. 됐죠? 그럼 상황을 보자. 자, 상황을 보자.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얘가 이제 10kg이야. 자,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할게. 그죠? 자, 수직 항력 얼마야? 수직 항력이 G가 10이면 100. 100N이죠. 딱 보자마자 1번이 뭐야? 무조건 중력이야. 물체가 있으면 중력부터 생각하는 거야. 물체가 있네? 중력이 있어. 자, 중력은 mg라고 했지. 그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100N이야. 근데 왜 얘가 땅을 안 파고들지? 받침대가 있으니까. 받침대가 얘를 받쳐줘. 그걸 뭐라고 해? 수직 항력. 그게 얼마야? 얘와 얘는 같아야 돼. 100N이야. 무조건 같아야 돼. 그치? 위아래로 같아야 돼. 자, 그리고 얘가 잡아당겨. 자, 얘가 잡아당겼는데 요 용수철을 보니까 얘가 10N이라고 찍혀. 이 10N을 뭘 나타내는 걸까? 그래서 내가 남기고 있는 여기 걸려있는 줄의 장력이야. 줄이 얘를 당기는 힘의 크기야. 그러면 줄이 얘를 당기는 게 10이면 줄이 얘를 당기는 것도 10이야. 똑같아. 그지? 얘가 10이야. 얘가 1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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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개빡치네. 자, 오케이. 얘가 이렇게 10N이야. 그쵸? 자, 10N이었는데 안 움직였어. 그럼 마찰력 얼마야? 0, 10. 안 움직였어. 그랬잖아. 10이. 그러니까 0이면 움직여야지. 합쳐서요. 그죠. 합쳐서 0이라고 하든가, 알짜 힘이 0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했어? 자, 이런 하나의 상황을 갖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분석했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안 보이는 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10N이야. 자, 얘가 10N인데 마찰력이 5N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끌려오게. 그죠. 얼마만큼? 5N의 힘으로. 5N의 힘으로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가? 10kg 10kg짜리가 가속 운동하겠죠. 가속도는 얼마야? 0.5야. 자, 그러면 1초당 어떻게 돼? 0.5m/s씩 빨라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오케이? 운동과 힘은 연결돼 있어. 그죠? 연결. 힘의 상황으로 운동을 파악할 수 있고, 운동으로부터 얘가 정지했어? 그럼 알짜 힘이 0이야. 얘가 가속 운동해? 그러면 알짜 힘이 가속이 0.5야? 알짜 힘이 5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알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면, 자, 얘가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있죠. 그죠? 자, X축에 작용하는 힘을 내가 바꿔. 얘를 10N에서 100N으로 바꿔. 자, 그러면 요 Y축으로 작용하는 힘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안 주죠.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 자,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0이 돼야 돼? X축, Y축, Z축으로 다 0이 돼야 돼. X축도 합이 0이 돼야 되고 Y축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식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알려주고 있어요? 벡터, 그렇죠? 벡터를 알려주고 있어요. 벡터를 알려주고 있어요. 알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의 합을 알짜 힘이라고 한다. 자, 힘의 합력을 구하는 것은 힘의 합성이라고 한다. 자, 벡터 합. 자, 벡터 합. 벡터 합. 자, 일단 벡터가 뭐예요? 방향. 그쵸.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화살표로 표현해요. 화살표로 표현해요. 자, 벡터의 성질. 자, 수학에서 벡터의 성질 중에 하나가 평행이동해도 무관해요. 평행이동 가능이야. 자, 그러니까 얘와 또 A라는 벡터가 있어. 벡터를 위에 이제 원래 화살표를 이렇게 써줘요. 자, B라는 벡터가 있어. 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딱 보니까 얘가 겹쳐.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는 같은 벡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벡터 합을 할게요. 벡터 합을 할게요.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윤재가 있었어요. 자, 윤재가 있었어요. 윤재가 있었는데, 자, 옆에서 온유가 자, 10N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자, 두 번째, 누군가, 자, 선생님이, 자, 여기 머리통을 위쪽으로 5N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윤재한테 작용한 알짜 힘. 저렇게. 일단은 이제 중요가 없다라고, 우주 공간이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저거 더하기 저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평행이동해요. 자, 그리고 평행이동해서 요 직각삼각형 끝에 붙여요. 하는 거 아니야? 피타고. 그쵸? 피타고라스. 자,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해요. 자, 붙여요. 자, 그럼 뭐가 생겨요? 평행사변형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 요 중심에서 요 만나는 끝점을 연결해요. 이게 뭐야? 합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합벡터.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얘가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 뭐? 피타고라스로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라고 할 때는 뭐야?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냅니다. 항상. 그죠? 그럴 그게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에, 특수각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알죠, 다? 30도, 이거 알죠?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그거 코로 하면 되잖아. 왜 그죠? 45도고. 자, 요거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이렇게 30도일 때만 기억하면 다 나오잖아. 그럼 웃긴 한데. 30도일 때 1대 루트 3대 2다.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오케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이걸 벡터 합이라고 한다. 벡터 합이라고 한다.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y축, x축 딱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애매하면 어떻게 하지? 자,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 온유가 애매하게 이렇게 잡아당겼어. 자, 여기 수평 방향에 30도 방향으로 잡아당겼어. 자,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얘를 60도 방향으로 잡아당겼어. 이렇게.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지? 갈라요. 뭐라고? 저기 90도. 그럼. 60도, 얘가 30도, 60도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사이로 가지 않을까? 약간 45도. 맞아. 사이로 가요.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하면 답이 나와요. 진짜요?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고, 그죠?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받는 알짜임은 요거야. 근데 이거 크기를 못 구해. 이거는 그냥 이거 뭐야 자대고 그린 거잖아. 이거 크기는 뭐 자하고 컴파스 이런 거 있으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걸 못 쓰잖아 시험 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잘 찍어서 벡터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다. 분해를 합니다. 30도야. 그럼 어떻게 되지? 요렇게. 요렇게. 1대 루트 3대 2야. 그지? 얘가 10이라고 알려주면 얘는 뭐야? 5. 얘는 5 루트 3이야. 그죠? 얘를 분해하죠. 얘도 분해할 수 있죠. 60도니까. 자, 60도가 분해돼요. 자, 얘는 2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분해하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10 루트 3이죠. 자, 그럼 뭐가 나와요? X축과 Y축의 성분만 나오죠.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 더 할 수가 있지. 더 할 수가 있지. 방향이 같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이 뭐야? 10 플러스 5 루트 3만큼이 나오겠지. Y축으로는 얼마? 5 플러스 10 루트 3만큼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나온다. 그죠? 얘가 또 나온다고. 근데 이제 얘는 뭐야? 계산할 수 있지. 왜? 직각이라서. 그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얘의 크기가 나오잖아. 오케이. 자, 이러한 이제 특수한 각도로 나오면 뭘 한다? 분해, 벡터 분해를 해서 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대가리 터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대가리 터질 것 같은 문제가 나오면 제끼세요. 제끼세요. 자, 물리에는 뭐가 있어요? 내공이 있고 레벨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안 되는 건 중학교 때부터 쭉 연습을 하지 않았던 건 이해를 못하는 건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만약에 이렇게 해요. 막 방향이 똑같아. 그럼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거지, 그지? 더하거나 빼면 돼요. 오케이. 힘의 평형.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 뭐야?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 뭐야? 알짜임이요. 알짜임이 0이란다. 그죠? 알짜임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작용하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으면 알짜임이 0이지. 그럼 그 물체는 뭐 하고 있어?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운동.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F는 MA에서 A가 0이기 때문에 요 가속이 0인 거지. 그렇다고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등속 운동할 수도 있어요. 자,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물체의 상황을 두고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야? 바로 가속도가 0이네. 그럼 얘한테 작용한 알짜임이 0이네. 이걸로부터 모르는 힘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돼요.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하면 돼요. 자, 줄이 매달린 사과. 줄. 자, 사과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자, 사과에 작용하는 건 일단 무조건 중력이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장력. 장력. 그 장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중력이랑. 중력이랑 같아요. 이런 걸 찾는 거야. 그지? 어떻게 알았어? 정지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또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도 똑같아요. 그죠? 자, 이 나무토막이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10m/s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찰력이 얼마야? 마찰력이 5N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자본의 힘은 뭐가 있어요? 중력도 있고 수직항력이 있고 중력의 크기는 수직항력과 같아야 돼. 자, 그럼 마찰력 5N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등속 운동한대. 왜 그래요? 저기가 이제 같아서. 그렇죠. 누군가 5N만큼 당기고 있다는 거야. 여기 안 보이는 힘을 찾아야 돼. 그죠? 0.5kg짜리 건가요? 아니 뭔 소리야. 질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질량과 관련이 없어요? 질량 관련이 없어요. 자, 질량 같아야 관련이 되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뭐가 같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당기는 거랑 마찰력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같아야 돼. 크기만 같으면 되지. 크기만 같으면. 크기만 같으면 돼요. 이거 안 돼.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5N이면 얘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물체가 물 위에 떠 있어요. 자, 떠서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힘이 자, 중력이 있는데 물이 얘를 받쳐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력. 자, 부력은 중학교 때 배웠죠. 자, 부력은 뭐에 의해서 발생해요? 부력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력은 왜 발생해요? 뭔가 밀어내는 게 있으니까. 뭐가 밀어내요? 입자가 밀어내서. 여기 있는 물, 유체가 밀어내는 거죠. 유체가 밀어내는 힘이야. 그래서 부력은 공식이 있죠. 로 유체 지장긴 V. 자, 외우시면 됩니다. 부력은 로 유체 지장긴 V. 자, 로가 밀도입니다. 밀도는 물리에서 로라고 많이 써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력은 뭐에 의해서? 잠긴 부피만큼 작용하는 거야. 많이 잠기면 부력이 커. 그리고 유체 밀도, 유체가 무거우면 뭐야? 또 부력이 커져. 자,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볼게. 자, 유체의 밀도 곱하기 잠긴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밀도 곱하기 부피가 뭐야? 질량. 질량이네. 그러면 로 유체의 잠긴 부피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중력이네. 두 개를 곱하면 mg. 뭘? 그쵸? 무슨 의미야? mg. 원래 여기 잠긴 위치에 있어야 할 뭐야? 물의 질량이지. 유체의 질량이야. 얼마만큼의 유체의 질량이야?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유체의 질량을 밀어냈잖아. 그 유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야, 그지? mg네. 그러면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유체의 무게만큼이 부력으로 작용한다는 식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요. 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가득 찼을 때, 자, 내가 어떤 공을 이렇게 물체를 넣었을 때, 자, 물이 흘러 넘치겠죠. 자, 물이 흘러 넘친 물의 무게가 뭐랑 같다? 내 무게. 부력과 같다는 거야. 무게랑. 부력과 같고, 이 부력은 뭐랑 같아? 무게랑 같은 거지. 다 같지. 그렇지? 야, 부력은 무게와 같아야 되고, 얘는 흘러 넘친 물의 무게와 같아야 되는 거야.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뭐 이해하면 이거 다 이해하면 훌륭한 거고. 졸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세요. 집에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이게 선생님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뭐 10분, 20분, 30분 만에 이걸 다 이해한다? 그 사람은 물리 천재예요. 그죠? 물리 천재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어야지 훈련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뉴턴 법칙. 뉴턴의 1법칙이 뭐죠? 뉴턴의 1법칙이 뭐죠? 관성 법칙. 관성이 뭐죠? 관성이 뭐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오케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여기 있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자, 근데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관성은 뭐에 비례해? 질량이 클수록 더 그쵸? 크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한다.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정의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관성. 자,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 버스가 급출발하면 뒤로 쏠린다. 정지관성, 그죠? 자, 먼지를 털면, 자, 이불은 옆으로 움직이는데, 먼지는 그 자리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지, 그죠? 오케이. 자, 뉴턴 1법칙, 관성의 법칙. 두 번째. 자, 뉴턴 2법칙. 자,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야. 1법칙이 관성, 가속도의 법칙이 F는 ma야. 예.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거죠. 힘을 가만히 놔두면 뭐해? 운동각을 유지해. 그럼 가만히 안 놔두면 뭐해? 가속 운동해 이거지. 그치? 자, 3법칙은 뭐야 그럼? 작용 반작. 그 힘은 어떻게 작용해? 이 물체의 상호작용. 서로 다른 물체 A, B가 있으면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힘의 평형과 다른 거야. 그죠?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추가 있어. 자, 얘가 천천히 당기면 줄 A와 줄 B가 있어. 천천히 당기면 A가 먼저 끊어져, B가 먼저 끊어져. A가 먼저 끊어져. 왜 그래? 천천히 당기면 내가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아래 B줄에는 내가 당기는 힘만 작용해. 근데 A줄에는 내가 당기는 힘 플러스 추의 무게까지 견뎌야 돼. 그러니까 A가 먼저 끊어져. 자, 그런데 두 번째, 천천히 당기면 위에 거 먼저 끊어진다는 거야. 두 번째, 얘를 순간적으로 빡 당겨. 그럼 B만 딱 그러면 B가 끊어져. 왜 그래? 뭐 때문이야? 관성. 관성 때문이지. 내가 순간적으로 당기면 뭐야? 이 추는 뭐야?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A까지 힘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저것도 못 끄면 반응속도 엄청 느리고. 그렇죠. 관성입니다. 또 어느 정도. 자,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 때문입니다. 진짜. 이것도 안 되네. 자, 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러 힘과 같은 힘을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뭐라고 한다? 알자 힘이라고 한다. 알자 힘이라고 한다. 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해받는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뭐를 이룬다? 힘의 평형을 이룬다. 힘의 평형. 자, 오이스 페어샷이요. 물체 자원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물체는 항상 정지해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 등속 운동과 정지는 똑같은 거다. 그죠? 등속 운동도 알자 힘이 0이야. 오케이.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알자 힘이 0이라고 해서 항상 정지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자원 알자 힘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맞다. 그렇죠. 애초에 운동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0이면 등속 운동하겠지. 오케이. 다음. 돌림힘. 뭐야 이거? 돌림힘. 자, 돌림힘. 자, 얘는 이제 나타내는 거는 자, 얘. 자, 이 문자를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타우라고 읽고. 자, 얘는 돌림힘이라는 의미고, 돌림힘.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토크라고 해요. 토크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토크. 자, 이 토크. 자, 토크의 크기는 R 곱하기 F예요. 자, R이 뭐냐? 얘가 회전팔이라고 합니다. 회전팔. 자, F는 수직힘입니다. 수직힘. 무슨 얘기냐? 어떤 축이 있어. 자, 회전축이 있어. 회전축. 회전축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거리를 회전팔이라고 해요. 얘를 R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해요. 얘가 수직힘이야. 그러니까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뭐다? 회전하려는 세기가 커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직이라고요 저기? 수직. 수직이 아니면은 안 돼요? 아예? 자, 뭐야 저는 수직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했어. 자,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했어. 자, 그러면 이 축과 이 힘의 각도가 세타야. 자, 그럼 뭘 해야 돼? 벡터를 떠야 돼. 벡터 분해해야 돼. 그렇죠? 벡터 분해해야 돼. 자, 어떻게 분해해? 자, 이 회전팔의 방향으로 분해하고 회전팔의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 그렇지? 그러면 이 회전팔의 방향으로 내가 잡아당긴 거는 회전과 관련이 있어 없어? 얘도 쓸모없는 놈이. 얘는 쓸모없어. 다 주. 자, 얘 쓸모없죠, 그죠? 얘 쓸모없어요. 얘도 쓸모없는. 얘 쓸모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쓸모없기 때문에 얘만 중요해요. 얘만. 그죠? 얘 각도가 세타니까. 자, 개빡칩니다. 자, 각도가. 자, 그래요. 왜 지워지냐 저거? 이게 업데이트 이후로 다 이상해져가지고 미치겠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였어. 자, 얘가 세타예요. 세타. 자, 그래서 요 수직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F야. 자, 이 수직힘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빗변과 높이를 포함하는 삼각함수죠.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F분의 수직힘이잖아. 자, 그러면 수직힘은 뭐라고 할 수 있어? F 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타우는 뭐라고 해야 돼요? R F. 자, 이거를 이제 가위곱이라고 해요. 가위곱.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얘는 R, F, 사인,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R, F, 사인, 세타. 방향이 달랐을 때. R, F, 사인, 세타. 이걸 다 포함하는 식이에요. 이런 걸 의미하는 식이에요. 두 번째 게 가위각이라고요? 가위곱이라고 해요. 가위곱.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얘와 얘의 수직선분의 곱이라는 거야. 가위곱. 벡터 계산 중에 하나예요. 점곱이란 게 있어요. 자, 얘와 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곱이에요. 힘과 거리의 방향이 같은 거. 자, 얘는 RF 코사인 세타예요. 자, 힘과 거리 방향이 같으면 얘가 뭐가 돼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했어. 그걸 뭐라고 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왜 곱해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을 가했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이라고 하죠. 워크. 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에 대한 일의 얘의 단위도 자, 힘과 거리니까 뉴턴미터예요. 단위가 뉴턴미터예요. 또는 줄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뉴턴미터와 줄이 똑같은 거예요. 그지? 자, 토크도 단위가 뭘까요? 뉴턴미터예요. 힘과 거리 단위니까. 근데 얘는 다른 뉴턴미터예요. 그죠? 얘는 같은 방향의 곱의 뉴턴미터. 얘는 수직 방향의 곱의 뉴턴미터예요. 방향이 다르다. 그죠?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자, 다 있죠? 그래서 돌림이 문을 열어둘 때 회전축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가하면 돌아간다. 이걸 토크라고 한다. 토크. 자, 토크도 벡터다. 방향이 있다. 근데 토크의 방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시계, 반시계. 그죠? 시계, 반시계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물체의 작용은 힘의 크기와 돌림힘. 여닫이 문을 열 때 큰 힘을 작용하면 더 잘 회전한다. 힘이 크거나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보다 더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 축이 있어요. 자, 왜 문 손잡이는 축에서 항상 최대로 멀리 있을까? 그래야지 적은 힘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죠? 토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잡이가 안쪽에 존재하면 어떻게 해? 굉장히 큰 힘을 가해야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회전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를 회전시킬 때, 자, 내가 얘를 회전시키고 싶어. 그러면 회전축에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회전하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얘를 회전을 어떻게 한다? 더 쉽게 하려면 축으로부터 거리가 먼 쪽을 돌리면 되게 쉽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죠? 되게 쉽게 돌아가요. 요런 현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모든 현상이 다 있어요. 자전거의 기어, 자동차의 핸들, 그죠? 핸들은 이거 버스나 트럭 타면 핸들이 겁나 커. 왜? 얘는 무거워서 바퀴 돌리기 힘들거든. 그래서 핸들이 크면 보다 그 기사 아저씨가 그 힘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런 현상들. 자, 그래서 돌림힘, 그 회전팔 곱하기 힘이야. 토크는 R 곱하기 F야. 뉴턴미터의 단위가 근데 뭐야? 주의해야 될 거 사인 세타가 있다. 그죠? 수직 방향의 곱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사인 세타. 이게 숨어 있어요. 수직 방향의 곱입니다. 이걸 가위곱이라고 하죠. 벡터에서는. 근데 벡터는 수학이라서. 자, 그래서 얘는 방향이 뭐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개밖에 없어요. 시계로 돌거나 반시계로 돌거나. 그러니까 하나를 플러스 잡고 하나를 마이너스 잡으면 뿔마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왜? 방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됐죠? 자, 얘가 RF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읽어보시고,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읽어보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는 거. 한 회전과 관련이 있어. 맞아?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타우는 RF 사인 세타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 설정해도 안 되나? 이거 너무 에반데. 자,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보면, 뭐냐? 자, F 사인 세타를 얘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자, 얘를 이쪽 방에 작용하는 힘을 좀 이게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작용선을 연장해. 자,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수소를 내려. 자, 이렇게 내려.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잖아. 그치? 그, 여기가 수직이니까, R, F, 사인 세타라는 값을 구할 때 F 사인 세타 말고 R 사인 세타 하면 뭐가 돼요? D가 되죠. 그죠? R 사인 세타 그러면 D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 힘을 쭉 연장했을 때, 자, 회전축으로부터 수직으로 만나는 이 위치와 작용하는, 이 수직으로 위치와 작용하는 이 거리 곱하기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그죠?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자, 올려봅시다. 올라가지도 않냐? 내려가지도 않고. 다른 거. 다른 거. 자, 이것도 똑같나? 똑같네. 그래요. 자, 그래서 돌림이 생활 속에서,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도르래가 있죠. 자, 도르래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죠? 도르래도 마찬가지로 돌림 힘이라는 겁니다. 자, 얘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 도르래는 고정도르래예요. 고정도르래. 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도르래. 고정도르래는 얘가 회전축이고, 자, 작용하는 이 작용점까지 거리와 작용하는 힘점까지 거리가 똑같죠. 예. 그래서 얘는 뭐다? 힘의 이득을 볼 수 없다. 얘가 잡아당기는 힘과 얘를 올리는 힘은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동일한 힘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자, 얘 움직 도르래. 자, 도르래 자체가 움직이죠. 움직 도르래. 그럼 여기가 회전축이 돼요. 자, 여기가 회전축이 되고 얘가 뭐다? 내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물체가 아래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은 회전팔이 짧아지죠. 내가 작용하는 힘은 회전팔이 2배가 돼요. 자,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어떻게 된다? 작용하는 힘이 이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 그죠? 절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볼 수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힘의 이득을 본다. 오케이. 자, 자동차의 운전대는 짝힘을 이용해 돌림 힘의 팔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요건데. 자, 일단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회전을 이렇게 회전축이 나오고죠.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작용하는 힘,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작용하는 힘,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회전하는 건 뭐다? 반시계 방향의 토크죠, 그죠? 자, 마이너스 토크는 회전판 A 곱하기 무게 W예요. 자, 그럼 얘는 요렇게 회전을 이렇게 얘기했죠. 시계 방향의 토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 곱하기 F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같으면 회전 평형이에요. A는 왜 W를 곱해요? 무게가 W, 얘 무게잖아. 웨이트 W라고 해요. 나 W가 mg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그렇게 해요. 웨이트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개 같아야 돼요. 그럼 내가 작용하는 힘은 뭐야? F는 B분의 A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작용하는 이 작용점까지 거리는 가깝고,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 거리는 멀수록 내 힘이 적게 들어요. 힘이 적게 든다 이 얘기죠. 오케이. 자, 힘에 대한 얘기. 자, 양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는, 자, 얘의 회전, 얘도 뭐예요? 반시계. 얘도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작용하죠. 그럼 볼까? 얘의 회전력, 토크는 방해 같으니까 더할 수 있죠. R1F 더하기 R2F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F를 빼면 R1 플러스 R2. 자, 회전팔이 이만큼 길어진 효과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죠? 양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이 양쪽에 돌리는 이 위치에 회전팔의 길이만큼의 이득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돌리면은 그렇죠, 짝힘. 그러니까 회전팔이 길어지는 효과니까 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오케이. 자, 돌림힘의 평형. 자, 아까 뭐 배웠냐면 힘의 평형을 배웠어요.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둘 다 만족하면 그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야? 건축물의 안정성 이런 걸 결정하죠. 자, 힘의 평형.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반대방에 작용하면 힘의 평형을 이뤄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해요. 하지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반대방의 두 힘이 작용선이 같지 않으면 이 물체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지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힘의 평형을 만족하더라도 돌림 힘이 제로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하려면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얘는 힘의 평형을 만족해. 그래서 위아래로 안 움직여. 근데 뭐야? 회전은 하잖아. 그지? 요런 거를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돌림 힘의 평형. 축으로부터 거리 곱하기 힘이 같아야 돼요. 이 토크가 같아야 돼요. 시소에서 자 R1 곱하기 W1은 R2 곱하기 W2예요. 그쵸? 가벼운 사람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앉아야지 힘의 평형이 돌림 힘의 평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힘의 평형 W1 아래로 작용하고 W2 아래로 작용하잖아. 근데 얘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맞아. 자, 얘가 10N이라 할게요. 자, 얘가 20N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은 얘는 왜 가만히 있어요? 쟤는 받침대가 얘가 30N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자,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시소, 이 막대기 자체에 질량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려해줘야 돼요. 더해줘. 자, 질량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질량이 있다라고 해야 돼? 판에 있는 거 아니야? 판에. 파원의 가운데에. 모든 질량이 가운데에 몰려있다고 가정하고 회전력을 구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돌림힘을 따질 때. 자, 물체의 자면은 물체의 회전 운동하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돌림힘. 유식한 말로 토크라고 하죠. 토크. 자, 어디서 표시하시오? 같은 힘이 작용할 때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전까지 거리가 클수록 자, 돌림힘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돌림힘이 맞지 않아? 같은 힘이 작용할 때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전까지 거리가 클수록 돌림힘이 커지죠. 크다. 맞죠? 자, 물체의 작용은 돌림힘이 평형에 이르면 항상 정지해 있다? 아니죠. 자, 돌림힘이 제로지만 얘가 뭐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가속 운동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내가 힘을 가하면은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돌아가게. 아니 회전.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서 앞으로 가는. 그렇죠. 회전도 하고 가속 운동도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런 방향, 시계 방향 회전하면서 얘의 물체 자체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게 그거죠. 같은 예를 거 들어서 던질 때 그렇게 되죠.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있어. 자, 막대기 물체가 있어. 얘 끝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회전하면서 앞으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앞으로 간다. 자, 이런 거를 예측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 힘을 받고 있나봐. 가만히로 부딪혀야 해. 자, 구조물의 안정성. 자,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건축이죠. 건축. 자, 구조물이 안정해야 돼요. 들어봐요. 구조물이 안정해야 돼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얘가 안정해요. 두 번째 두 번째 거요. 왜 그래요? 접촉면이 높아서. 밑면이 넓을수록 안정해요. 예. 이게 첫 번째, 밑면이. 자,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얘 물체의 아래쪽에 질량 중심이 있으면 안정해요. 위쪽에 있어야 아래 안정해요. 있어야 안정해요. 아래. 저 질량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해요. 왜? 이걸 왜 그래? 그러면 어떤 상황이 불안정한지를 설명하면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공기가. 자, 얘는 어떤 상황이 불안정해? 자, 얘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밀었어, 수평으로.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지. 기울어져.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얘가 균일하다 하면 얘 중앙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중앙에 있는 무게중심이 요 회전축을 넘어가는 순간 이 중력이 뭐야? 넘어가는 쪽에 힘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 번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이 회전축의 안쪽에 존재하면 어떻게 돼? 안정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안정하다. 그러면 밑면이 넓으면 자, 회전 오른쪽 얘가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서.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얘를 넘어가려면 겁나 망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도 똑같아요. 자, 뭐다? 요 회전축. 얘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얘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그럼 다시 돌아가요.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 그럼 조금만 기울어져도 확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은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밑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요. 이걸 극대화시킨 걸 뭐라고 해요? 오뚜기라고 하죠. 이걸 극대화시킨 걸 오뚜기라고 합니다. 자, 오뚜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가 무게중심이 아래. 그렇죠. 자, 오뚜기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무게중심, 쇳덩어리가 밑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눕혀요. 눕혀서 완전히 이렇게 눕혀요. 완전히 옆으로 눕혀요. 자, 그래도 어떻게 돼? 여기가 회전축이 되고 무게중심 여기니까 무조건 다시 서요. 자, 윗면을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 회전축이 뭐야? 내가 기울이면 기울이는 방향으로 회전축이 계속 도망가요. 그죠? 회전축이 계속 도망가서 내가 아무리 높여도 중력이 복원력 쪽으로 작용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러한 상태. 자, 이거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정의하죠, 이제. 역학적 평형이 뭐야? 회전 평형과 힘의 평형. 이걸 모두 만족한 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고, 역학적 평형이 만족되었을 때 이 물체는 회전도 안 하고 가속 운동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역학적 평형을 이룬다고 한다. 물체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려면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힘의 평형. 알짜 힘이 0이 돼야 돼. 그죠? 두 번째, 돌림 힘의 평형.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얘기했죠. 이 두 물체의 무게만큼 받침대가 받쳐줘야 돼요. 자, 그리고 A 곱하기 W는 B 곱하기 소문자 W와 같아야 돼요. 그죠? 이게 만족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만족하는 식이에요. 뭐 괜히 어렵게 썼는데 쉽죠. 자, 구조물의 안정성. 안정성. 자,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뭘 줄 거야? 자, 대칭적으로 생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긴 물체를 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물체는 당연히 균일하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으면 모든 질량의 중심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푸는 어떤 조건을 주겠죠. 단서를 줘요. 근데 무게중심을 찾는 쉬운 방법은 뭐야? 줄에 걸어놓으면 돼요. 줄에 걸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돼? 왼쪽에 있는 이렇게 돌림힘과 오른쪽에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점을 잡아서 또 이렇게 세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왼쪽의 회전과 오른쪽의 회전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멈출 거야. 그치? 그럼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야. 오케이? 무게중심이야. 자, 요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음. 자, 수학적인 무게중심 구하기. 몰라도 돼요. 수학적인 무게중심 구하기. 이거 원래 고3 물리 2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수학적인 무게중심 구하기인데, 여기 또 작동이 안 나네. 오케이. 자, 요에 얘. 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이렇게 X축방에 물체가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균일하지 않아. 어디가 무게중심인지 몰라. 어디가 무게중심인지 몰라. 그럼 여기도 질량이 있고 여기도 질량이 다 달라. 그럼 뭐가 있어? M1이 있죠. 그쵸? M2가 있어. M3가 있고 M4 점점점 이렇게 질량이 많다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원점을 회전축으로 잡아. 원점을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자, 여기에 뭐야? 회전 8 곱하기 중력. 여기에 회전 8 곱하기 중력. R1 곱하기 M1. R2 곱하기 M2. 자, R3 곱하기 M3. 자, 이렇게 계속 가겠지. 뭐 G가 다 있겠죠. 중력이니까. 이쪽의 회전. 얘네들이 다 뭐야? 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키는 힘들이잖아. 자, 이걸 다 더했어. 점점점 다 더했어. 이 값이 X라는 위치의 전체 질량. 자, 얘 전체 질량. 전체 질량의 X라는 값에 곱하기 X 곱하기 전체 질량의 전체의 중력이 회전을 일으키는 X라는 위치와 같다라고 하는 이 X 값이 뭐야? 무게중심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소리야?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굳이 설명하는 거야. 원래 이거 고3 물리예요. 고3 물리. 자, 볼게요.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요. 여기 잡아요. 자, 그러면 X축상의 각각의 질량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M1이 여기 있어. R1이란 위치에 M1이란 질량이 있어. 그럼 얘가 회전력을 작용하겠지. 회전 8로부터 거리 곱하기 중력. 이렇게, 그지? 2라는 애가 있어. 얘가 있겠지. 3라는 애가 있어. 얘도 있겠지. 계속 다 더해. 얘를 다 더해. 회전력을 다 더해. 자, 이 회전력을 다 더해. 일단 이게 뭐야? 총 토크잖아. 총 토크야. 맞아? 총 토크야. 자,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야. 이제 가정하는데 어떤 가정?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점점점 모든 무게가 뭐다? 모든 무게가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어디 미지의 위치 X라는 위치에 작용하는 회전력과 같은 그 X 값이 뭐다? 무게중심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안 돼도 돼요. 저 고3 거예요. 안 돼도 돼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자,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거야. 얘네들이 작용하는 회전력이 어느 한 점에 작용하는 회전력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점을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무게중심을 한다. 자,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한 거야. 수학적으로. 괜히 어렵게 표기한 거예요. 몰라도 돼요. 안 나와요. 자, 이거는 고3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 바닥면이 넓을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뭐다? 물체는 안정적이에요. 그걸 쭉 설명하고 있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얘는 이제 균형추가 있고 R한 mg죠. R2. 선생님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데요. 자,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mg는 뭐야? 쭉 올려서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원래는 받침점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각도가 세타야. 자, 그래서 mg sin 세타 라고 하면 뭐랑 똑같아? 얘를 쭉 올려서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아까 증명 과정이 있었지, 그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반대로 얘가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얘를 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쭉 이렇게 연장시켜서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에 회전력을 구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아까 이제 예시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오케이. 됐고. 또 안 돼? 아니, 이거 점점 마탱이가 자주 가기 시작하는데. 아예 안 되는데? PTF 썼어. 오케이. 자, 물체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자, 뭐가? 힘의 평형. 힘의 평형.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그쵸? 돌림의 평형. 알짜힘과 돌림힘이 그렇게 해도 돼요. 알짜힘. 알짜힘이 힘들의 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돌림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두 평형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거 토크. 오케이. 자, 물체의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 그쵸? 질량중심에 무게중심이 있겠죠. 자, 구조물은 어떨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자,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자, 뭐가 넓을수록? 그 밑면적, 밑넓이 이렇게 쓰세요. 바닥면 다 똑같은 얘기죠. 넓을수록. 자, 4번에 1번. 정지해 있는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이다.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돌고 있는 걸 돌고 있을 수 돌고 있다고?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안 맞네. 결과잖아. 결과적으로 정지해 있어. 왜 그럼 정지해 있어? 맞아요. 그럼 맞아요. 역학적 평형이니까 정지해 있겠지, 그지? 자, 그래요.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를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내린 연직선, 이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자, 무게중심이 내린 연직선이 자, 바닥에 있는 이 회전축으로부터 벗어나면 바닥 밖에 있으면 물체는 쓰러집니다. 무조건 쓰러져요, 그죠? 쓰러진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무조건 쓰러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아예 안 움직여. 드르르. 자, 도르래 얘까지만 얘기할게요. 도르래는 얘기했고 축바퀴만 이해하면 돼요. 축바퀴. 자, 축바퀴. 자, 여기 축바퀴가 있죠. 축바퀴. 자, 축바퀴가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작은 원통이 있고, 그죠? 큰 원통이 있어. 원통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연결돼 있는 거야. 작은 원통과 큰 원통을 연결돼 있으면 이걸 앞에서 보는 거야. 앞에서.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작아. 자, 얘는 반지름이 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에 여기 줄을 감아. 여기 줄을 감아. 이렇게 감아. 자, 바깥쪽 원통에도 줄을 감아. 자, 그러면 얘를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자, 바깥쪽 줄에 잡아당기는 힘. 자, 얘가 당기는 W는 얘가 회전축이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W는 B 곱하기 F다. 자, 그러면 F는 B분의 AW다. 바깥쪽 원통의 크기가 클수록 뭐다? 나는 적은 힘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이거를 축바퀴라고 해요. 축바퀴. 이 축바퀴를 이용한 게 자전거 기어죠. 그렇죠? 자전거 기어. 그죠? 이렇게 힘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림같이 축바퀴가 20cm, 50cm야. 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자, 0.2 곱하기 10은
0.5 곱하기 F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럼 F는 얼마죠? 4.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4입니다. 미터네. 자, 미터로 바꿔. 이게 정식이에요. 근데 선생님, 20 곱하기 10는 50 곱하기 F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어차피 얘는 뭐야?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죠? 그걸 고려하면 써도 돼요. 근데 토크를 구하라! 그러면 20이라고 쓰면 안 돼요. 토크는 미터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물리잖아. 물리의 어떤 개념,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이제 장력이라는 거, 수직 항력에 있는 거 다 배웠잖아. 그죠? 물리에서 적용되는 개념을 다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적용 훈련을 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뭘 알려주냐? 잽을 알려주고, 그죠? 원투를 알려주고, 저 이렇게 피하는 법도 알려주고, 자, 종류를 다양하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그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풀려면 되게 어려워요. 자,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막 다 풀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풀면서 보세요. 풀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하나만. 뭐 풀어볼까? 하나만 1번이요. 1번. 1번 좀 어려워. 이거 좀 어려운 것만 풀게요. 1번 좀 어려워. 닥치시고. 도대체 어려운 게 없어. 뭘 해볼까요? 어려워서 할 게 없어. 퇴근. 자, 얘 해볼게요. 얘. 예. 모빌. 이거 모빌의 문제. 모빌. 얘는 좀 쉽다. 좀 어려운 모빌이 있는데. 어려운 모빌이 어디 있더라? 요 위에서 막 공 굴러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공 굴러갔을 때 어느 만큼 가야지 얘가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끝까지. 그럼 이제 설명 잘 해놨어요. 자, 공 굴러가면 어디서 무너져? 무너지는 걸 먼저 상상해야 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무너질 때 어디가 축이 돼? 여기가 축이 되겠지. 이런 걸 찾아야 돼.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얘가 축이 됐을 때 얘가 넘어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회전력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축이 되지 않겠지. 얘가 축이 되면 얘가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 그지? 얘가 축이 된다. 이런 거를 찾아야 돼요. 이런 거. 그게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황별로 뭘 찾아야 되는지. 자, 여기 모빌이 있어요. 개 복잡하게 생긴 모빌이죠. 자, 얘는 어떻게 푸냐?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에서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설명을. 얘는 뭐냐면 역학적 평형 상태가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개를 다 구해야 돼. 자, 얘를 볼게. 얘가 W고 얘는 모르고. 자, 이 막대기가 4W래. 그럼 얘가 역학적 평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식을 세워야지. 자, 그러면 얘가 축이 되겠죠. 얘가 무너진다. 그럼 얘가 축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지? 축을 먼저 찾아요. 자, 축을 먼저 찾고. 자, 얘는 회전팔.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겠네. 그럼 반시계. 자, 마이너스 토크라고 할게. 반시계를. 자, 1.5D의 거리에 회전팔 곱하기 힘이죠. W. 자, 웨이트는 W로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플러스 토크. 자, 얘가 이제 뭐야? 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키겠지. 자, 얘는 몰라. 그러면 X라고 할게. X. 그죠? 몰라요. 자, 그러면 얘는 D 곱하기 X야. 오케이. 자, 이 끝이야? 아니죠. 저거 막대기도 해야 돼. 막대기도 해야 된다고. 자, 막대기가 4W야. 근데 얘는 질량이 어디 있는 거야? 총 길이가 2.5D잖아. 네. 그럼 중심이 어디야? 1.25D. 그렇죠. 1.25D 위치에 있어요. 1.25D. 자,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야? 0.25D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요렇게 반시계를 일으키네. 그죠? 자, 그래서 요쪽에 합해줘야 돼요. 얼마? 0.25D 곱하기 W만큼을 합해줘야 돼요. 4W만큼. 합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뭐야? 얘는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서 회전하지 않는 거야. 자,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D가 다 없어지죠, 일단. 자, 그러면 1.5W 더하기 0.25 3의 1이죠, 1. 그죠? 1W. 그러면 2.5W. X가 2.5W짜리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 평형이니까 뭐야? 힘의 평형 찾아야죠. 얘가 2.5W야. 얘가 W야. 얘가 4W야.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줄이 얘를 당겨주니까야. 얼마만큼 당겨줄까?
아니다. 아니지. 저거 7.5. 다 더한 거 그지? 7.5. 7.5W만큼 당겨져. 근데 장력이 뭐라 그랬어? 줄이 양 끝에서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했지. 줄이 얘를 7.5W 당기면 이쪽은 뭐야? 7.5W로 당겨야 돼. 그죠? 7.5W 당겨야 돼. 자, 두 번째 상황. 자, A와 B가 얘가 역학적 평행을 이루고 있어. 근데 얘는 둘 다 D래. 그러면 A, B는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자, 같으니까 얘를 모르니까 Y라고 할게. Y. 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아야 돼. 그죠? Y야. 자, 그리고 얘가 0.5W래. 아, 근데 얘는 어차피 중앙에 있기 때문에 회전과 관련이 없어. 자, 그러면 이 줄이 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다 더하면 되지. 그죠? 0.5W 더하기 2Y야. 자, 그럼 얘가 얘를 당기는 건 얘가 얘를 당기는 거랑 같다 그랬지. 장력의 특징. 자, 0.5W 더하기 2Y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자, 얘도 역학적 평형이야. 그치? 얘는 자, 1.5에 가운데가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이렇게 회전, 그죠? 반시계 방향 회전, 마이너스 토크. 자, 반시계 방향 토크는 2D 곱하기 0.5W, 0.5W 더하기 2Y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거기서 그죠? 더하기로? 더하기 뭐가 있어? 얘도 있잖아. 자, 얘가 얼마? 1.5D 위치에 있겠지. 그럼 얘가 0.5D겠지, 그죠? 오케이. 0.5DW야. 오케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토크는 뭐예요? 얘죠. 7.5W 곱하기 D, 그죠? 7.5DW야. 자, 이게 또 같아요. 같아야 돼. 그럼 Y값이 구해지겠지. 와. Y값이 구해져. 자, 그래서 Y값 구하면 얼마예요? 자, 2D 0.5. 자, 얘가 W W 플러스 4Y 플러스 0.5W는 7.5W. 자, 그래서 1.5 6W. 자, 그래서 4Y는 얼마야? 6W. 이렇게 나와요. Y는 1.5W네, 그죠? 얘 1.5W야. 이렇게. 자, D의 무게는 얼마다? 2.5W. 맞네, 그지? D의 무게 2.5W야. 자, A의 무게와 B의 무게는 같아야 돼. 그죠? 이거 같아야지. 다르면 얘는 무조건 회전해, 그죠? 같아야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천장에 매달린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은 뭐야? 천장에 매달린 실이 얘를 당기는 힘. 저기 또는 이 7.5랑 실이 천장을 당기는 힘. 똑같은 거야, 그죠? 7.5랑 6이랑 W랑 더하니까 14.5W. 자, 여기에 7.5W가 당기지, 그지? 자, 여기 얼마가 당겨? 아까 6W. 얘가 Y가 1.5W. 3.5네. 3.5W지, 그지? 11W. 3.5W. 자, 그럼 얘가 W. 3.5W, 7.5 다 하면 얼마야? 11. 근데 W 더해야 돼. W 이거 더해. 야, 막대기 무게도 더해야지. 자, 그럼 얼마야? 12W. 자, 그래서 얼마다? 12W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재밌죠? 자, 이런 게 역학적 평형이야. 자, 뭐가 필요해? 존나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계산 못하면 제한. 피가 당기는 거 아닐까요? 잠깐, 천장에 매달린 실이 피를 당긴다. 잠깐만. 뭐로? P를 당기는 건데 P에 저게 다 연결돼 자, 있어서 다시. 그거인 거 아니야? 천장이 매달린 실이 피를 당기는 힘. 천장에 매달린 실이 피. 뭐가 피야? 처음에 있는 짝대기가 P 아니야? 얘가 피 아니야? 얘가 피잖아. 맞잖아. 맞아요. 이 줄이 얘를 당기는 힘은 이 전체에 작용하는 아래 방향의 힘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천장에 매달린 줄이 천장을 당기는 힘은 뭘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줄의 성질을 알아야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어차피 다 연결돼 있어서. 자, 지금 이런 식의 문제, 막 얘가 움직일 때 얘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이거 다 있잖아, 그지?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줬어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고 해설지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럼 동영상을 보세요. 그죠? 동영상 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그리고 또 모르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라바스 대 시티한테 나이 좀 안녕, 잘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